어, 다큐 리뷰 6번째입니다. 6번째는 그 BBC 플래닛 8부작 중에 6부 애트모스피어, 그러니까 대기죠. 대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지금 우리 천문학의 제1의 과제가 뭡니까? 외계 생명체를 찾는 거죠. 근데 대개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면은 물을 찾는 거죠. 물이나 이제 액체. 그리고 아마 두 번째가 대기일 거예요. 대기가 있질 않으면은 뭐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물론 이제 저기 뭐야 유로파처럼 대기는 없지만 얼음공이잖아요. 그 얼음 표면 밑에 이제 태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이제 대기랑 상관없이 그 바닷속의 생명체처럼 물 안에서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바닷속 물고기나 뭐 이런 생명체가 아니면 이제 대기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 태양계에서 대기가 있는 천체는 금성, 그 다음에 우리 지구, 화성, 목성, 그리고 타이탄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행성을 이해하려면 우리 행성의 대기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뭐 지구의 대기야 뭐 웬만큼은 다 아는 거니까. 이제 대기권의 한계까지 탐험한 사람이 있는데 1960년에 이 사진 이 양반이에요. 이분이 당시 72세로 미국 군대로 좋게 친절한 사람인데 72세 나이에 올라갔던 거예요. 대기권의 한계까지 올라갔고 딱 11분간 그 우주의 문제는 머물렀는데, 지구에서 단 20마일 상공만 올라가도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저승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대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분이 탐험을 해가지고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 대기의 질량이 별게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금성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제 쌍둥이 천체로 빌려져 왔죠. 지구랑 샛별이잖아요. 근데 이게 1761년에 러시아 천문학자가 특별한 현상을 관찰한 거예요. 페테르스부르크의 천문대에서 금성이 태양 앞에 바라보고 있는 걸 보았는데 행성의 가장자리가 달처럼 뚜렷하지 않은 것을 알아챘다. 금성이 흐릿하게 보인 거죠. 이게 흐릿하게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금성에 대기가 있다는 걸 알아챈 거죠. 그래가지고 1967년 베네라를 보냈죠. 이게 저희 금성을 소련이 먼저 탐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여기가 뭐 대기가 15배나 된다는 거예요, 지구. 그리고 엄청 뜨겁고, 그래갖고 15마일 상공에서 이제 파괴가 되니까 그 다음에 베네라 7호를 또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금성 아닙니까? 금성에 이제 이거를 스캐닝 해가지고 미국에서 마젤란으로 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그려낸 거죠. 금성을. 소련은 이제 베네라 7호를 다시 보내가지고 이제 베네라 신호가 이제 보내온 거예요. 표면 사진들을 이게 보내온 거죠. 베네라 7호가. 근데 이 금성을 보니까 뭐 번개가 지구보다 수십 배 작고 구름 아래 뭐 번개가 있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부식성 고압 대기를 갖고 있고, 하여튼 뭐 산 정상에 텔륨이라는 그런 원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대요. 반짝반짝 빛나는데 정상에 이게 텔륨이라 그래요. 그 원소는 나도 잘 모르는 원소인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금성에서 찍은 거예요. 당시 71년에 옛날에 찍어요. 이 금성도 뭐 지구랑 암석이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The first glimpses we got, what it really looks like on the surface, were from those Russian Venera pictures of small pieces of sort of strange volcanic landscapes on Venus. Those pictures were mostly of the ground, but just in the upper corner
of the pictures, you can see a little bit of the sky is brightly glowing, but featureless because it's cloudy sky. I always thought that was really neat, that you were there on the surface of Venus and you were just catching this little glimpse of what it looked like to actually look up and see the sky of Venus. 금성은 이제 저렇게 탐사를 했고, 이 화성인데 화성은 대기가 있긴 있는데 뭐 지구의 한 1%에서 5% 대기가 거의 희박하죠. 근데 이 참 화성은 이게 그 스피리트랑 오퍼추니티 그 쌍둥이 로봇이 가가지고 찍은 사진을 3D로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화성의 석양입니다. 화성의 석양이 어떻습니까? 붉게 물든 게 아니라 아주 파랗게 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주 멋있죠? 이게 처음에는 파랗게 석양이 물든다는 게 이게 좀 상상이 안 갔는데 사진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아, 이렇게 석양이 파랗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이제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하여튼 그 소련에서도 이제 화성 탐사선을 보냈는데 별로 크게 아주 기본적인 거 제일 먼저 그 기본적인 흑백 사진을 15촌가 뭔가 전송하고 보냈죠. 그 이제 화성에 이렇게 모래 폭풍이 불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5년 뒤에 바이킹호를 보낸 거죠. 바이킹호를 보내갖고 이제 제대로 찍은 거죠. 제대로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 앞에 편에 그 다큐멘터리에다 나오죠. 이 화성은 낮에는 붉은 빛을 뜨고 있고 석양은 푸른. 지구랑 정반대죠. 지구는 낮에는 푸른색이고 석양은 붉은색인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예요. 화성은. 참 신기하죠.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온실 효과로 30도 상승이 되는데 그리고 지구의 대기는 변화무쌍하죠. 근데 화성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없어갖고 굉장히 추운 행성이죠. 그리고 이제 목성입니다. 목성은 이 자체가 가스 행성이잖아요. 가스 행성인데 토성도 가스 행성인데 토성은 대기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목성은 이게 이 자체가 대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아주 격렬하게 이제 대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토성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1995년에 미국에서 갈릴레오호를 보내가지고 목성의 대기권을 찍으려고 자살 다이브를 시작한 거죠. 근데 운 나쁘게도 갈릴레오는 구름 사이 좁은 틈새로 떨어져갖고 이게 잘못 떨어져요. 착륙 지점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게 갈릴레오는 바람이 부는 그리고 날씨가 점점 험악해지는 것을 감지했다. 탐사선은 거대한 폭풍의 근원에 접근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탐사선은 더 이상의 실마리를 주지 못했죠. 결국은 목성의 그 대기 속으로 그냥 굉장히 험하다는 얘기죠. 목성의 대기가 탐사선이 견뎌내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곳이라는 얘기죠. 하여튼 이게 지금 갈릴레오가 자살 다이브 하는 거예요. Shield itself is made out of carbon phenolic, and carbon heats up to about 4,000 Kelvin, and then it starts to vaporize, and that's exactly what this heat shield did. The heat shield was about 80% vaporized, about 20% remaining. It was white hot, white hot. When the fiery entry was over, the probe began drifting gently down into the planet's atmosphere. It was hoped that Galileo would detect clouds and rainfall and uncover the secrets of Jupiter's weather. But Andy Ingersoll was frustrated. 이렇게 해서 이 목성도 제대로 조사를 못한 거예요. 갈릴레오가 가가지고 또 조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목성이 그렇게 됐고 마지막 이제 타이탄에 대한 거죠.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은 토성거리 가까이를 운영한 작은 물체를 주시했다. 그 물체는 금성처럼 밝았고 거의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천체가 대기권도 가지고 있을까? 천문학자들은 이 문제에 사로잡혔다. 이 물체가 작은 행성 타이탄이다. 이게 보이저가 찍은 거예요. First close-up pictures of this Yeah. enigmatic moon came in 1980 when Voyager flew by. 1980년에 보내. I mean, it was clear that it was a satellite with an atmosphere, which made it very unique because so far, up until that point, we associated atmospheres with planets. The composition of Titan's atmosphere, the fact that it's 90 to 95% molecular nitrogen, along with the fact that its atmosphere is pretty dense, surface pressure is comparable to that here on the Earth, a little bit more, makes it kind of an analog with the Earth, which is terribly surprising because no one expected years ago you'd find an analog of the Earth out at the distance of Saturn. The surface of Titan remained hidden from Voyager's cameras. But since then, the Hubble Space Telescope has managed to peer through the thick clouds. There are tantalizing signs of what look like continents and oceans. Some say this mysterious moon has seas of liquid methane. It is a world planetary scientists are more eager than ever to explore. 이제 카시니가 1997년 10월에 이제 발사됐죠. 당시 이제 2004년 11월에 도착 예정이었는데 이건 이제 1999년에 만들어진 다큐니까 도착했죠. 카시니가 토성에 아주 성공적으로 도착해서 그 호이겐스라는 탐사선을 내려보내요. 타이탄에. 이 호이겐스라는 탐사선이 내려가면서 한 1분 동안인가 찍고 멈춰섰죠.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진짜 타이탄의 사진이죠. 근데 이쪽은 이제 그때 예상한 거예요. 1999년에 타이탄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해갖고 만든 거죠. 우리는 항상 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항상 예측은 빗나가고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그런 대로 그래도 그렇대요. 이게 그 당시 1999년에 만든 건데 Oily fog, 메탄 maybe even rain. Titan could bear a frigid 메탄 호수가 resemblance 있다고 to 해요. the 메탄 Earth. 호수. 메탄 비가 흐르고. Here's a body with a surface and an atmosphere. You could, if properly equipped, you could walk on the surface of Titan. And, you could see the results of wind erosion and flowing liquids and seas and waves.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타이탄이고 이 당시 예상했던 건데 뭐 그래도 좀 비슷합니까? 뭐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지금 대기가 있는 게 5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타이탄. 근데 이제 금성은 워낙 뜨거워 500도 정도 된다니까 생명체가 살 것 같지 않다는 얘기고, 목성도 그렇죠. 목성은 가스 행성이니까. 그러면 지구랑 화성이랑 타이탄이 남는 거죠. 지금 화성은 이미 큐리오시티도 보냈고 여러 가지 활발하게 지금 탐사 중인데, 그 다음에 탐사할 곳이 바로 타이탄이라는 거죠. 타이탄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천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6부작 6부 대기 거기의 내용입니다.